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세요.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내용을 말씀을 좀 하면 좋을까요? 제가 요즘 보니까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조금 시작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자세 관련해가지고 또 스트레칭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또 뭐가 문제가 되는지 또 이거는 내가 좋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또 나쁘다고 알고 이게 굉장히 갑론을박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을 망칠 수 있는 어떤 운동이라든지 스트레칭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야 뭐 이게 좋은 거 이렇게 아무리 많이 해도 나쁜 거 한번 잘못해가지고 한 방에 그냥 끝나는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쁜 거를 잘 알고 피하셔야지 되는데 이게 요즘에는 뭐 여기저기 뻐근하고 불편하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스트레칭의 대표적인 게 물론 집에서 홈트로 할 수도 있지만 뭐 요가, 필라테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칭 계통의 그런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이제 많아지는 걸 보면 아무래도 진짜 이렇게 스트레칭이 좀 이제 대중화로 이제 자리를 잡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면 나쁜 것들이 이렇게 끼어 있게 마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할 때 나쁜 스트레칭으로 첫 번째로 꽂을 수 있는 건 뭡니까? 제가 목을 꺾는 스트레칭. 저는 먼저 이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알게 됐는데 어린 애들일수록 특히 중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거. 이거 두두둑. 두둑. 우리가 운동할 때도 그냥 좀 이런 스트레칭들을 좀 가끔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동 범위를 넘겨서까지 두두둑. 이 두두둑 하면 굉장히 시원하대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라 이야기를 하면 이걸 어떻게 안 해요. 너무 시원한데 이렇게 애들이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평상시에 내가 근육들이 뭉쳐 있었다는 뜻이고 내가 일상생활 자체가 그게 요런 관절들을 한번 하이스피드로 꺾어주는 동작 자체에서 갑자기 근육이 풀리는 이런 효과 때문에 하게 되는데 자, 모든 것들은 반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그 관절들은 반드시 청구서가 날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꺾다 보면 예를 들면 이거예요. 1시간에도 50분 꺾었다는 친구들 있더라고요. 1시간에 50번? 네, 그렇게 되면 아니면 그 영상을 보고 있는 중간에도 꺾는데요. 하지 말라는 영상을 보고 있는 중간에도 그게 지금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0년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 관절들을 특히 목은 근육들이 잡아주긴 하지만 이 근육들이 너무나 얇고 또 약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절에 굉장한 부담이 생기게 되고요. 실제로 저희 병원을 찾는 20대 친구들만 봐도 이미 퇴행이 진행이 되고 막 석회 끼어 있고 뼈 모양이 변해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죠. 엄청 많죠. 자, 그렇게 되면 어쩔 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목에는 우리 목숨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 목숨이 이 경추에 있는데 경추 길이 쉽게 말하면 KTX 길이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다니는 KTX가 멀쩡하겠습니까? KTX가 다녀야 될 게 무궁화호가 되는 거고 새마을호가 되는 거고 이제 지하철이 돼가지고 우리 몸 전체를 지휘해야 될 그 정보들이 느릿느릿 다니면 그거라도 다행인데 이상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대부분 이제 여기부터 시작을 하죠. 두통, 어지럼증, 이명, 뭐 예를 들면 뭐 눈도 시야도 흐려지고, 그다음 반복되는 염증에다가 가슴 답답, 두근두근, 피곤하고 그런 애들은 또 못 일어나요. 그렇게 되고 이제 장 문제는 그냥 100% 대부분 가지고 있고 또 여성분들은 생리 문제, 조금 가임기 여성분들은 난임, 불임 이런 문제들이 다 생길 수 있는 데가 목이다. 왜? 목에는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의 모든 센터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거 꺾는 거는 그냥 점점 줄여가시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 되고 요 내용들을 다른 분, 사랑하시는 친구, 가족들에게 제발 좀 전달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장님은 목이 튼튼하셔가지고 목 문제는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 목은 머리를 받치고 있지만 근육들이 굉장히 얇고 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두둑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당장은 편해질 수는 있는데
결국에 반복이 되면 관절들이 다 망가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그리고 턱을 이렇게 당기는 자세들. 요게 좋다고 많이 알려져 가지고 많이 하시는데 이게 반복이 되면 척추 배열 또한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등과 관련해서 등은 뒤로 튀어나와 있어야 되는데 등을 누르게 되는, 만약에 누워 있어 가지고 하중을 막 실어 가지고 등을 비벼댄다. 그러게 되면 등도 약해져 있으면 펼쳐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등이라는 구조 자체가 앞뒤가 완전히 짜진 통으로 된 구조이기 때문에 한번 바뀌면 절대 교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에다 뭐를 끼워 넣고, 예를 들면 마사지 볼이라든지 아니면 폼롤러를 넣어놓고 너무 눌러대고 그게 반복이 되면 반드시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또 목 하니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네. 요즘에 이제 목이 불편하신 분들, 이렇게 뻐근하고 뭐 불편한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 뒤쪽 목 근육을 이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방법으로 네. 이렇게 벽에 기대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턱을 이렇게 네. 당겨가지고 이렇게 이제 스트레칭을 계속 하는 거를 좀 가르쳐 주는데요. 이게 목이 정상적인 구조일 때는 괜찮아요. 좋은 방법이고 스트레칭이 되는데, 근데 스트레칭을 해야지 될 정도로 목이 뻐근하고 불편하신 분들은 반드시 목 구조 자체가 문제가 생겨져 있을 가능성이 그렇죠. 매우 높습니다. 뭐 제일 간단하게는 뭐 1.5 거북, 또 심지어는 이 디스크가 있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턱을 과도하게 이렇게 당겨가지고 계속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둑두둑 하는 것과 턱 당기는 거, 네. 이 스트레칭을 목에 관해서는 아주 조심을 해야지 되는 거죠. 네네. 목은 한 이 정도 좀 조심을 하면 될 것 같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 요가 자세가 그렇죠. 아주 이제 중요한 요가 자세를 좀 조심하셔야지 되는데, 이 쟁기 자세라고 네, 그렇습니다. 천장을 보고 누워서 네. 이 다리를 머리 뒤로 이렇게 넘기는 네. 그 자세. 한번 뭐 시범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시범 제가 됩니까? 다음에 됩니까? 보여드리도록 안 하겠습니다. 됩니까? 네. 그렇게 하는 자세가 네. 이게 이제 잘못하면 삐끗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을 하셔야 되고, 또 고난이도 이 동작들. 고난이도 동작으로 물구나무 서기, 이게 그렇죠. 이제 굉장히 이제 혈액순환을 네. 거꾸로 시켜준다 그래서 굉장히 또 호응을 많이 받거든요. 네.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게 뭐 위로 올라가야 되는 피가 네. 거꾸로 서면은 아래로 쉽게 내려가니까 네. 머리에 이제 혈액순환을 더 많이 해준다. 이게 이제 아주 좋은 이제 뭐 개념이기는 한데, 네. 이론이긴 한데, 이걸 머리를 땅바닥에 대고 물구나무 서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는 순간 이제 목이 눌리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또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목이 정상적인 구조가 별로 없다. 네. 내 목도 뭐 문제가 많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을 아끼는 습관을 굉장히 가지셔야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또 뭐 이렇게 인스타 하다 보면은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뭐 그런 스트레칭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 국민 운동이 돼가고 있는 이제 필라테스. 이제 필라테스에서 폼 롤러라는 걸 좀 많이 사용하죠. 네. 긴 단단하면서도 이 긴 봉 같은 걸 가지고 이제 근육들을 풀어주는 근막 이완을 위해서 이제 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폼 롤러에 대한 운동들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어떤 운동이냐, 이 등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워가지고 네. 그 등 뒤에다가 폼 롤러를 위치를 시키고 이렇게 위치를 이제 시키고. 이렇게 막 이제 문대는 거죠, 계속. 네. 근데 이제 문대면 굉장히 시원하고 아픈 데는 네. 굉장히 아프니까 네. 아프면 어떻게 하죠? 거기가 포인트다 하고 더 눌러요, 이제 막. 그렇죠. 체중을 완전히 실어가지고 확 눌러버리는데 그게 진짜 어떻게 되냐, 결과는. 자, 대부분 시작은 뭐 이게 100%는 아니겠지만 1.5 거북목에서 시작을 하고요. 네. 등은 펼쳐지는 구조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펼쳐지면 결국에 관절들이 약해지고 네. 쉽게 말하면 지지 구조들이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 하중을 온통 실어서 계속 다리미질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냐? 완전히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키도 크고 좋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결국 이거 진짜 망하는 길이 돼. 이게 원래 등이 이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펴지면 키가 커지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 절대 아니고요. 결국 등에서는
아까 말한 감각과 운동과 내장기관과 정서로 가는 그 센터가 목에 있고 결국 그 나오는 길들은 다 등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등으로 나오는 신경들의 긴장도가 자 이렇게 내가 곡선이 있을 때 평안하다가 이게 이렇게 벌어져 봐요. 어때요? 쭉 당기는 힘이 되겠죠. 네. 자 이런 상태로 신경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심장으로 가는 신경도 이렇게 긴장이 되는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장으로 가는 신경도 예민하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해봐요. 당장이 불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척추는 한번 변형이 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힘들다는 거. 네. 특히 그래서 이제 등뼈는 그렇죠. 그래서 폼 롤러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사지, 사지 이런데 어깨, 그다음에 뭐 허벅지, 뭐 종아리 누워가지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는 좋습니다. 하지만 척추 관련해서 특히 하중을 실어서는 과도하게 눌러가지고 그 주변 척추 주변 근육들을 이완시키려고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 그리고 한번 문제가 터지면 되돌릴 수 없다. 이거를 꼭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폼롤러도 좀 문제지만 한 포인트 자극하는 뭐 테니스, 뭐 이게 좀 더 단단한 공, 뭐 이런 걸로도 마사지볼, 마사지볼, 그런 걸로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한 포인트가 팍 이렇게 눌려버리면 그건 이제 진짜 더 골치 아프다. 이런 스트레칭은 꼭 피하셔야 된다라는 걸 꼭 이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막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요약을 좀 한번 해보죠. 어떤 종류의 스트레칭이라고 얘기를 했었나요? 일단은 관절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가동 범위를 넘는 스트레칭들. 두둑 스트레칭. 네, 모든 범위에 있어서요.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만 정해가지고 하는 스트레칭. 특히 턱을 이렇게 쭉 당긴다거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구를 이용할 때 그 기구를 척추를 변형시킬 만큼 강한 자극이 있거나 약한 자극이더라도 그게 반복이 되고 시간이 흐르면 우리 낙순물에도 우리 그 바위가 구멍이 나듯이 결국 척추도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척추를 눌러대는 특히 등을 눌러대는 스트레칭과 마사지들은 피하자. 요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네요. 요런 것들만 사실 피해도 스트레칭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들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좋긴 한데, 요런 스트레칭만 좀 피한다면 훨씬 더 내 건강을 지키고, 여러분들 좀 더 활력 있게 지내시는 거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런 상식들만 조금씩 알아놓으면 훨씬 더 좋겠네요. 오늘 이 좋은 내용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